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지금 제 자전거가 토요일날 펑크가 나가지고 오늘 지금 화요일인데 3일째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타이어가 옆구리가 좀 찢어져 가지고요. 이게 지금 얼마 사용하지 않은 타이어라서 웬만하면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옆구리가 찢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똑같은 놈으로 구입을 해서 오늘 배송이 왔습니다. 이거 이제 피렐리 튜브리스 타이어를 좀 장착을 하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튜브리스 타이어 장착하는 영상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펑크난 타이어는 제거를 했고 나름 이 안에 있던 실란트 깨끗하게 닦아 놨거든요. 근데 뭐 아주 100% 깨끗하게 닦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실란트 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90% 정도 닦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튜브리스 타이어를 집에서 장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 비드가 휠에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 비드가 휠에 딱 안착만 돼버리면 더 이상 크게 고민하거나 힘들 게 없어요. 클린처를 장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비드가 휠에 딱 장착이 될 때 바람을 넣으면 빵빵빵 터지면서 비드에 딱 물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작업할 때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만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요, 컴프레셔가 있으면 그냥 완전 쉽죠.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경비실에 컴프레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작업할 때는 이거 그냥 대충 껴가지고 휠을 들고 내려가서 컴프레셔로 바람 한번 불어서 빵 터트린 다음에 그냥 갖고 올라와서 실런트 넣고 뭐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쉽게 작업을 했는데 아파트 경비실마다 다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튜브리스를 장착할 수 있는 전용 펌프가 진공 탱크 같은 게 달려 있는 펌프죠. 그런 펌프를 팔거든요. 그 전용 펌프를 사용을 하면은 이 튜브리스에 첫 바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좀 있어요.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은 그걸로 해도 어렵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좋겠죠. 일반 펌프로 안 들어가는 것도 그걸로는 아무튼 시도를 해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집에서 이 튜브리스를 장착할 때 가장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CO2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CO2를 이용을 해서 첫 바람 넣을 때만 이 CO2를 사용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뺀 다음에 실런트 넣고 다시 이제 펌프로 바람을 넣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게 첫 바람을 넣어서 비드가 그 휠에 안착만 되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어려워서 샵에 들고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정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것만 되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실런트를 넣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이어 장착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굴러가는 방향을 보고 여기 지금 이제 타이어에 얘는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 방향을 보고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착이 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요거 끼우는 것까지는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쪽을 먼저 껴줬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쪽도 마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좀 새 거라서 그런지 되게 빡빡하네요. 잘 끼웠죠? 자, 이렇게 이제 타이어를 끼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2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첫 바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 카트리지 장착했고요. 제 거는 돌리면 넣는 방식인데 돌려볼게요. 오, 굉장히 빵빵히 들어갔거든요.
잘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오케이. 오, 뭐 됐는데? 간단하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번만 그 안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거든요, 이제.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영상을 찍는 건데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게 뭐야? 야, 근데 이 상태로 바람도 잘 안 빠지네. 자, 그러면 실런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판처 실란트를 집어 넣을 계획이고요. 얘는 이제 소분해서 집어 넣을 수 있게 약병, 이렇게 이제 눈금 표시된 약병 요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얼만큼 넣는지 정확히 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이제 덜어 가지고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 코어 밸브 따는 거 요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런트는 일반적으로 한 로드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넣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인 40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 판처 실런트의 특징이 이렇게 노란 게 특징이죠. 그리고 실런트는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혼용해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다른 실런트가 들어있으면 빼고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요게 이제 50mm나 된다. 이게 지금 50mm입니다. 50mm. 자, 이제 바람을 좀 빼줘야겠죠. 바람을 안 빼고 요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밸브를 분리하면은 밸브 날아갈 수 있거든요. 밸브 날아가면 또 밸브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충분히 빼고 당연히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밸브 코어를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리를 했죠. 지금 이 상태는 바람은 빠졌지만 피드에는 그대로 물려 있는 상태예요. 이 피드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는 플로우 펌프로 그냥 바람을 넣어도 피드가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실런트 넣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가네요. 지금 50mm가 깔끔하게 생각보다 아주 잘 들어가네요. 가져왔더니 흘리지도 않고 잘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코어 공구로 다시 코어를 닫아 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런트는 여기 아래쪽에가 50mm만큼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상태는 비드에 한번 안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탠드 펌프로 바람을 넣어도 바람이 잘 들어가겠죠? 바람 잘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거 피제로 작업을 해봐서 아는데 피제로하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카본웍스 이 휠하고 뭐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안 새요. 그러니까 어떤 휠들을 보면 바람이 막 다음 날까지도 새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요. 이 실런트가 이 테두리에 쫙 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실런트가 이 테두리에 쫙 묻어야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새더라도 그거를 다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실런트를 타이어 전체에 쭉 발라줍니다. 전혀 지금 보면은 거품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작업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품 나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된 거죠, 작업이. 이쪽에 쭉 발라주고, 자,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에도 쭉 발라주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 판처 실란트는 좀 이제 그 후기를 보면은 펑크를 좀 잘 못 때운다. 좀 이런 후기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유명한 실런트인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다른 라텍스 계열 실런트보다는 조금 펑크를 못 때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쓰냐면 오래 가거든요. 이 판처 실런트 같은 경우는 6개월 뭐 거의 한 시즌 막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라텍스 계열 실런트가 들어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30초 정도면 몇 방울 튀어나오다가 막힐 게 이 판처 실런트가 들어있으면 1분, 2분 걸리는 거죠. 그럼 1분, 2분 좀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저는 타이어 안에서 오래 가는 게 좋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금 50ml로 충분히 넣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드 쪽에 충분히 지금 실런트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놔두시고요.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바람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조금 지켜보고, 그래서 튜브리스 작업을 하시면요, 바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딩 가야지 하고 바로 나가시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바람이 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지켜보고 또 한 번씩 돌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바람이 안 새는구나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라이딩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쉽게 돼버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게 너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튜브리스 작업을 집에서 한번 해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튜브리스를 좀 쓰다 보면은 선호하는 타이어가 생기고요. 저처럼.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휠과 궁합이 좀 잘 맞는 타이어를 발견을 하고 그 타이어를 계속 쓰시면은 이렇게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써본 타이어를 또 쓴다거나 그 다음에 휠이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또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바람이 좀 샌다거나 또는 튜브리스 맨 처음에 비드 안착시킬 때 좀 고생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게 끝나고 궁합이 잘 맞는 휠과 타이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작업이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튜브리스 작업, 집에서 튜브리스 작업하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3일 만에 좀 세워야겠죠. 3일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3일 만에 한번 일어서 봅시다. 고생했어.